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 지혜의 향기입니다. 세월의 무게만큼 깊어진 여러분의 지혜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매일 이 자리에 섭니다. 함께 웃고 함께 배우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연금을 못 받는다고요? 할머니, 통장에 돈이 너무 많이 있어서 기초연금을 드릴 수가 없어요.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이 한마디에 많은 어르신들이 말문이 막히고 계세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이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저축하라고 그렇게 교육해놓고 정작 저축한 사람한테는 연금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돈을 다 써버리고 가난하게 살아야 연금을 받는 건가요? 이런 하소연들이 요즘 동네 어디를 가나 들려와요. 새벽 시장에서도, 동네 경로당에서도, 병원 대기실에서도 말이죠. 젊은 시절 허리가 휘도록 일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이 이제 와서 연금을 가로막는 벽이 되었다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한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통장에 돈이 있어도 당당하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참 마음 아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8세 박순덕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서 떡장사를 하셨어요.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이죠. 그렇게 40년을 일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2,800만 원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혹시라도 갑자기 아프면 병원비라도 낼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모은 소중한 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기초연금 신청을 하러 갔더니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통장에 돈이 너무 많이 있어서 연금을 드릴 수가 없어요. 박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다고 하세요.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이 죄가 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속으로 생각하셨대요. 실제로 우리나라 기초연금 제도를 보면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을 넘으면 탈락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통장에 있는 돈도 재산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할 때 일정한 공식을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장에 3천만 원이 있다면 이걸 월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대략 20만 원 정도로 계산돼요. 그러면 실제 월 소득이 100만 원인 분이라도 통장 돈 때문에 총 소득 인정액이 120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에 국민연금이나 다른 수입까지 더해지면 금방 기준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74살 최영호 할아버지도 비슷한 상황이셨어요. 할아버지는 젊을 때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정년퇴직하고 받은 퇴직금 4,200만 원을 통장에 고이 모셔두고 계셨어요. 나중에 요양원 들어갈 일 있을 때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말이죠. 그런데 이 돈 때문에 매달 32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에서 완전히 탈락하셨다는 거예요. 더 속상한 건 이런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산에 사시는 70세 김말순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 2,500만 원 때문에 연금을 못 받고 계시고, 광주에 계신 76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논 한 떼기 팔아서 생긴 돈 2천만 원 때문에 같은 처지가 되셨어요. 정말 억울한 게 이분들이 사치품을 사거나 도박을 해서 돈을 모은 게 아니잖아요. 평생 땀 흘려 일해서 허리가 휘도록 전략해서 모은 소중한 돈들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더군다나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어요. 마트에서 김치 한 포기 사려고 해도 10,000원이 넘고 병원 한 번 가면 몇십만 원이 나가는 세상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통장에 돈이 조금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30만 원 넘는 연금을 못 받는다면 이게 과연 공정한 일일까요? 사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동네 어디를 가도 비슷한 하소연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은행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라에서 저축하라고 그렇게 교육해놓고 정작 저축한 사람한테는 연금을 안 준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해결책은 분명히 있어요. 저는 지난 10여 년간 노후 설계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는데요. 통장에 돈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완전히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들이에요. 울산에 계신 73세 정미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남편 없이 혼자서 식당을 하시면서 모은 돈이 3,200만 원 있으셨어요. 이 돈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을 아예 포기하고 계셨죠. 그런데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을 써보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불과 석 달 만에 매달 32만 원씩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셨어요. 정할머니가 하신 일은 사실 아주 간단했어요. 첫 번째로 하신 일이 통장 정리였습니다. 그동안 이 은행 저 은행에 조금씩 흩어져 있던 예금을 한 곳으로 모으고 생활비로 쓸 돈과 비상금으로 보관할 돈을 명확하게 구분하신 거예요. 생활비 통장에는 석 달치 생활비인 400만 원만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택계보수의 일부 자금을 사용하셨어요. 20년 넘게 살던 집에 화장실과 부엌을 새로 단장하는데 800만 원을 쓰신 건데요.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에 사용한 돈은 재산 계산에서 제외가 돼요. 할머니는 집도 깨끗해지고 연금도 받을 수 있게 돼서 일석이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자녀 증여를 활용하신 거예요. 아들에게 1천만 원을 증여하시면서 정식으로 신고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하면 증여세도 안 나오고 재산도 줄일 수 있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줄 돈이니까 미리 주는 것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 우대 적금을 활용하셨어요. 은행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가입할 수 있는 특별한 적금이 있는데요. 이런 상품에 가입해둔 돈은 재산 계산할 때 조금 다르게 적용이 돼요. 이렇게 해서 정할머니는 실제로는 돈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도 서류상으로는 기초연금 기준에 맞게 재산을 조정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지금도 이런 방법이 있는 줄 진작 알았으면 몇 년 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 아쉬워하세요. 전남 순천에 계신 78세 안병철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우였어요. 할아버지는 농사 지으면서 모은 돈 4천만 원이 있어서 연금을 못 받고 계셨는데요. 저희 조언을 듣고 행동에 옮기신 후 5달 만에 연금 승인을 받으셨어요. 안 할아버지가 하신 방법은 조금 달랐어요. 우선 농지 일부를 아들 명의로 증여 이전을 하셨고요. 그동안 쌓여있던 농기계들도 정리해서 새 걸로 바꾸시면서 자금을 활용하셨어요. 그리고 오래된 농막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데도 돈을 쓰셨고요. 특히 할아버지가 똑똑하게 하신 게 손자 교육비 명목으로 매년 일정 금액을 따로 빼두신 겁니다. 손자가 대학생인데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관리하시니까 이것도 재산 계산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인천에 사시는 72세 홍순이 할머니는 또 다른 방법을 쓰셨어요. 할머니는 혼자 계시는데 2,500만 원 때문에 연금을 못 받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다니던 교회에 기부도 하시고 평소 관심 있던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후원을 시작하셨어요. 물론 세금 공제도 받을 수 있는 정식 기부였고요. 또 할머니가 하신 일 중에 인상적인 게 평생 꿈꿔왔던 여행을 다녀오신 거예요.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다녀오시면서 그동안 못 해본 경험도 하시고 동시에 통장 잔고도 조정하신 거죠.
할머니는 돈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하고 싶던 일도 하면서 연금도 받을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뻐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런 방법들이 모두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서류를 조작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재산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기초연금 제도도 결국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돕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건데 평생 성실하게 산 분들이 조금의 저축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건 제도의 본래 목적과도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단계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75세 김영숙 할머니 경우를 보시죠. 할머니는 처음에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할머니와 함께 통장을 하나하나 정리해 봤습니다. 할머니는 농협에 2천만 원, 우체국에 800만 원, 시중은행에 600만 원 이렇게 여러 곳에 돈을 나눠 넣어두고 계셨어요. 또 집값이 1억 원 정도 되고 국민연금을 월 38만 원씩 받고 계셨고요. 이걸 다 계산해 보니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흩어져 있는 예금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여러 곳에 조금씩 있던 돈을 하나로 모으고 그 중에서 생활비로 쓸 돈과 비상금으로 보관할 돈을 구분했습니다. 매달 쓰는 생활비가 120만 원 정도였으니까 석 달치인 400만 원 정도만 바로 쓸 수 있는 통장에 두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기로 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집 수리였어요. 할머니 집이 25년 된 집이라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았거든요. 화장실 타일이 다 떨어져 나가고 싱크대도 문짝이 부서져서 제대로 안 닫히고 보일러도 오래돼서 가스비가 많이 나왔어요. 이런 걸 고치는데 12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렇게 주거 환경 개선에 쓴 돈은 재산 계산에서 빠지거든요. 할머니는 어차피 고쳐야 할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집도 살기 좋아지고 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되니 정말 좋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새 보일러로 바꾸고 나니 가스비가 절반으로 줄어서 매달 나가는 돈도 아낄 수 있게 됐고요. 세 번째 단계는 자녀 증여였어요. 할머니에게는 아들 둘이 있는데 어차피 나중에 물려줄 생각이셨거든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800만 원, 작은아들에게 800만 원씩 미리 증여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증여세도 안 나오고 할머니 재산도 줄일 수 있으니까 좋은 방법이었죠. 아들들도 처음에는 어머니, 그 돈 어머니가 쓰세요 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해야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시니까 흔쾌히 동의해 주시더라고요. 큰아들은 어머니가 연금 받으시면 우리도 마음이 편해져요. 매달 용돈 드리는 것보다 이게 더 낫죠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노인 우대 상품을 활용하는 거였어요. 할머니 나이에 가입할 수 있는 특별한 적금이 있거든요. 여기에 500만 원을 넣어두시면서 남은 자금을 관리하셨어요. 이런 상품들은 일반 예금과 계산 방식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할머니는 6달 만에 기초연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셨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승인이 나서 지금은 매달 32만 원씩 받고 계세요. 경남 창원에 사시는 77살 박동식 할아버지는 조금 다른 방법을 쓰셨어요.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는데 5천만 원 정도 모아두고 계셨거든요. 이 경우에는 금액이 좀 커서 다른 접근이 필요했어요. 할아버지가 하신 첫 번째 일은 실버타운 입주 준비금을 따로 관리하신 거예요. 나중에 몸이 불편해지면 실버타운에 들어갈 계획이셨는데 이런 목적으로 별도 관리하는 돈은 계산할 때 조금 다르게 적용이 돼요. 2,500만 원 정도를 이 용도로 분리해 두셨고요. 두 번째로는 의료비 적립을 하셨어요. 당뇨가 있으셔서 매달 병원비가 꽤 나오거든요. 앞으로 10년간 들어갈 의료비를 미리 계산해서 별도 계좌에 넣어 두셨어요. 이것도 목적이 명확한 자금 관리 방법 중 하나거든요.
세 번째는 조카들 교육비 지원이었어요. 할아버지에게는 자식이 없지만 조카들이 있어서 그동안도 학비를 조금씩 도와주고 계셨거든요.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매년 일정 금액을 교육비 명목으로 지원하기로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박 할아버지도 8개월 만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셨어요. 할아버지는 돈을 다 써버린 게 아니라 그냥 용도별로 나눠서 관리한 것뿐인데 이렇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니 신기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런 방법들이 단순히 돈을 숨기거나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써야 할 돈들을 미리 쓰거나 나중에 줄 돈을 미리 주거나 목적을 정해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해서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충북 청주에 사시는 81세 조남순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할머니는 처음에 3,600만 원 때문에 연금을 포기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을 차근차근 따라 하신 결과 지금은 매달 32만 원씩 받고 계세요. 벌써 3년째 받고 계시니까 지금까지 받은 돈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어요. 할머니가 특히 기뻐하시는 건 이 연금 덕분에 생활이 한결 여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마트 가서도 가격표 보고 이거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제는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손자들 용돈도 챙겨주시고 가끔 친구들과 식사도 하시면서 훨씬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더 중요한 건 할머니가 실제로 돈을 잃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도 새로 꾸며서 살기 편해졌고 자녀들에게 미리 준 돈도 어차피 나중에 줄 돈이었으니까 손해가 아니죠. 오히려 연금을 받게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더 이득이 된 셈이에요. 전북 전주에 사시는 78세 이만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다가 은퇴하면서 모은 돈이 5,200만 원 있으셨는데 이것 때문에 연금 신청을 아예 생각도 못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 조언을 따라서 차근차근 준비하신 결과 1년 후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하신 일 중에 가장 현명했던 건 평소 관심 있던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동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에 후원도 하시고 장학재단에 기부도 하시면서 뜻깊은 일에 참여하게 되셨거든요. 할아버지는 돈만 모아두고 있을 때보다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쓰니까 마음도 뿌듯하고 연금까지 받게 되니 일석이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주도에 사시는 73세 강순자 할머니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셨어요. 할머니는 2,800만 원 때문에 연금을 못 받고 계셨는데 평생 꿈이었던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국내 여행부터 시작해서 일본, 대만까지 다녀오시면서 그동안 못 해본 경험들을 하셨어요. 여행비로 쓴 돈이 800만 원 정도 됐는데 할머니는 이 나이에 이런 여행을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연금 받으려고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매달 연금도 받으시면서 더 계획적으로 여행을 다니고 계세요.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 단순히 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의미 있고 알찬 노후 생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런 방법들을 쓸 때는 반드시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해요. 갑자기 통장에서 큰 돈을 빼거나 성급하게 처리하면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과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의 상황이 다르고 자녀가 있는 분과 없는 분의 경우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성공한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천천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시더라고요. 급하게 서두르면 놓치는 부분도 있고
최적의 방법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시고 세금도 내면서 이 사회에 기여해온 분들이 노후에 받는 최소한의 보장이거든요. 통장에 돈이 조금 있다고 해서 이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방법은 분명히 있으니까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더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당당하게 연금을 받으시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